사실 이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유로시트를 보고 계셨어요. 중엽이 커진 환자분한테는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줌 또는 홀랩이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리줌 시술과 더불어서 중엽만 선택적으로 홀랩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나온 수술 중에서 뭐 할래라고 하면 리줌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뇨 상식을 채워드리는 조식 완입니다. 리줌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의 중엽이 커져 있는 경우에도 유로리프트와 다르게 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엽이 너무 커져 있는 경우에는 리줌으로도 효과를 보는데 제한이 있거나 중엽이 너플너플거리면서 소변 나오는 길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희 메가비뇨기과에서는 리줌 시술과 더불어서 중엽만 선택적으로 홀랩술을 통해서 빠른 회복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수술을 시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남자 71세 환자분이시고요. 6월 20일 날 첫 내원하셨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피나스테라이드, 그다음에 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가는 길을 넓게 만들어주는 삼실로신이라고 하는 약을 5년 동안 복용하셨는데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고 밤에 4번씩 일어나시고 과민성 방광 증상이 급박요도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초음파를 봤더니 전립선은 56g, 문제가 중엽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방광을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누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소변 속도는 아주 약하진 않으셨습니다. 최고 속도가 14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소변 양이 적었습니다. 많이 오래 못 참는 과민성 방광 형태를 보였었고 소변 양은 100cc 정도 보였고 소변을 다 보신 다음에 잔뇨는 28cc 정도 체크됐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유로시트를 보고 계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엽이 커진 환자분한테는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줌 또는 홀랩이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역사정에 대한 사정 능력 보존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리줌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엽이 너무 좀 컸기 때문에 리줌만 했을 경우에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제한이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방광 근처, 방광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만 살짝 홀랩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리줌을 진행을 해서 일주일 후에 소변주를 뽑았을 때 바로 소변 속도가 개선된 효과도 나타날 수 있었고 또한 장기적인 효과를 굉장히 좋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줌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몸에 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변줄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끼고 있지만 피가 많이 나지 않고 많이 아프지도 않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소변줄을 끼고 있으면 이렇게 백을 차고 있고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변줄 끝에다가 밸브를 달아드려가지고 성기 바깥으로 요만큼의 라인이 더 있어가지고 거기 위에 밸브만 열어가지고 소변을 보시고 잠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방광 자극 증상 외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환자분이십니다. 사실 그람수가 커질수록 리줌은 침투할 수 있는 깊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홀랩은 완전히 커진 부분을 따라서 완벽하게 한 번에 제거를 하지만 리줌은 들어간 게 1cm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거기서 방구 형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 깊숙한 것까지, 쉽게 말하면 많이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건 확실히 이제 요식음은 거의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몸에 무리도 덜 되고 피도 거의 안 나고 저도 여태까지 나온 술 중에서 뭐 할래라고 하면 리줌 할 것 같아요. 값어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